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안녕하세요. K-팝 하는 여자들 유진입니다. K-팝 하는 여자들에서 군산부 페어를 나가게 됐습니다. 와! 군산부 페어에 총 2건의 진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하나는 작년 겨울 AAD에서 진행했던 쿠킹 K-팝 워크숍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쓴 에세이를 묶은 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허슴탄회라는 SM 팬 인터뷰집입니다. 오늘은 SM을 오랫동안 좋아해서 허슴탄회까지 만든 일성님과 함께하는 핑크블러드 특집입니다. 사실 저는 핑크블러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덕질을 했던 기준으로 보면 동방신기, 엑소, NCT 127, 샤이니, 라이즈 정도 이렇게 콘서트를 가면서 덕질했던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SM의 역사를 꾸준히 밟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진심 남미세의 역사더라고요. 근데 덕질을 안 했다 뿐이지 SM에서 나온 여돌도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그중에서 특히 FX를 좋아했어서 앨범들을 타고 포얼즈 팝업 스토어까지 갔던 그런 정도 좋아했었는데 중간중간 다른 소속사로 이탈을 자주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좋아했던 소속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와는 다르게 진짜 핑크색 피가 흐르는 일성님을 이렇게 오늘 모셔봤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팝 뉴스레터 편협한 이달의 K-팝 발행인 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겨울에 멋진 책을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의 K-팝 하는 또 다른 동료인 구구 희준님과 터넷광장에 응원봉을 들고 나갔던 팬분들을 인터뷰한 책 K-팝 응원봉 걸스를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 책도 진짜 좋으니까 강추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거 말하는 건 처음인데 그때 한창 이제 K-팝 관련된 걸 막 구독을 좀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봐야겠다 했던 찰나에 그 편익회 뉴스레터 공지가 떴었고 뭔가 찐의 향기가 나가지고 구독을 했는데 그 향기대로 진짜 내용이 찐이었던 거지. 제가 느꼈을 때 친구랑 카페에서 K-팝 이야기하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제가 K-팝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것도 뉴스레터에 너무 잘 담겨 있어가지고. 왜 웃어? 이렇게 앞칭찬을 들으니까 좀 다소 조금 간지럽네요, 기분이. 간지러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담회를 초대를 했었는데 잡담회 때 이쪽에 뉴스레터에는 안 썼었던 뭔가 그 전에 겪었던 우여곡절을 말해줬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토크 때 이제 페미니스트의 K-팝 이야기를 들려달라 해가지고 또 초청해서 이금희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때는 발표하고 어땠었어요? 그때 발표하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좀 내가 K-팝 했던 시간을 돌아보는 게 좋았다. K-팝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늘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약간 일종의 공론장에 가져와서 그렇게 다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자체가 되게 새롭기도 했고 엄청 의미 있었죠. 맞아. 그 사람들이 진짜 많이 웃었잖아요. 일석 파트 때.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막 웃었던 게. 그 너무 공감 가서. 그 우여곡절이. 그랬군요. 네, 그래서 되게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SM 30주년 매거진에 같이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제 가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나온 거. 일석도 다양한 아이돌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은 핑크블러드 특집인 만큼 SM 이야기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석은 스스로 핑크블러드라는 걸 언제 자각했어요? 일단 제가 가장 처음 누군가의 팬이라고 인지했던 거는 슈퍼주니어인데요. 유진님은 슈퍼주니어 음악 별로 안 들으셨죠? 나 려욱 좋아했었어요 그때. 아, 그 려욱 시절에. 좋아했어요? 이거 또 새롭게 알았네. 근데 내가 덕질했던 그 그룹에 안 넣은 건 콘서트를 안 가봐서. 근데 나도 덕질을 했었고 동해랑 려욱. 동해랑 려욱. 슈퍼주니어 멤버를 좋아한 거는 또 몰랐는데 저는 그 슈퍼주니어 정규 1집을 정말 좋아하고 그게 또 되게 명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SM 팬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명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06년에 발매됐던 SM타운 여름, 겨울 앨범을 정말 닳고 닳도록 들었고 그 두 개는 내가 죽을 때도 옆구리에 끼고 간다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앨범인데 근데 어렸을 때는 스스로 내가 SM을 유독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SM의 계보나 역사 같은 것이 없었을 때라서 근데 내가 핑크블러드라고
그래서 인식을 했던 거는 SM이 그렇게 라벨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름이 생겼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맞는 거예요. 저는 SM 외에 다른 소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되게 편협한 길을 또 걷게 됐지 생각해 보면 제가 지방 출신이에요. 비교적 그 온라인 떡밥이 많은 대기업 아이돌을 좋아하기가 좀 쉬웠던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런 SM 출신 아이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 특히 6학년 때는 그 반마다 그 슈즈 부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동해 부인을 맡았었고 슈즈 부인들이랑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학예회에 이제 미라클을 추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 또 이제 그 부인들이랑 그 슈퍼주니어가 제가 살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시내가 대전이었는데 대전에 팬사인회 하러 온다. 그럼 이제 그 부인들이랑 우르르 갔다가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6년 여름이랑 겨울 앨범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해줘서 K-pop 하는 여자들 토크 때 보내줬던 자료를 다시 봤는데 거기에도 그 앨범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당연하지. 이 앨범에 진짜 진심이구나. 그 앨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좋음을 K-팝에서 진짜 많이 느껴요. 맞아. 구구절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느껴의 감정. 그 앨범이 딱 그렇다. 그거는 여름, 겨울에 안 들으면 그냥 죽어요. 죽지는 말고. 오죽하면 내가 관짝까지 가져갈까. 나도 그 관짝 앨범이 있거든요. 내 관에 같이 넣어줘야지 내가 죽어서도 이 좋은 노래들 들으면서 외롭지 않게. 그렇습니다. 좋은 걸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 공감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핑크블러드라는 이름이 2021년에 생겼더라고요. 이거 인스타그램 있는 것도 알아요? 핑크블러드 뭐 선포식? 공식 계정이 있어요. 핑크블러드 공식 계정이 계정. 있고 네. 이게 그때 당시에 프로슈머라고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뭔가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티셔츠도 찍어낸 거고 막 카드에 뭐 프로슈머의 원활한 제작을 응원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막 그런 게 써 있어요. 나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프로슈머는 모르겠지만 핑크블러드는 반응을 했다. 저는 6학년 때 그때 SES가 그 저스트 필링이 진짜 인기가 많아서 그거 쳤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면 누구셨나요? 아마 슈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지금도 노래 틀면은 춤 나오나요? 전 나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대단하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어도 그 후렴 춤은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대박인데? 근데 저도 보면은 마킹을 딴다고 해야 되나? 아이돌 영어밖에 나오지가 않네. 우린 민간인인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SM에서 가장 오래 좋아한 아티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보아겠죠?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해요. 아마 슈퍼주니어보다 먼저 좋아했던 거는 보아였을 텐데 사실 내가 보아의 팬이다 라고 인식한 거는 비교적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10대 여자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빠에게 입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자 가수의 팬이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아는 약간 좋아하는 가수보다는 저한테 약간 아이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시절 그 보아의 도대체 샤기컷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 그 머리와 힙합 바지 되게 큰 바지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옷이나 그런 헤어스타일 같은 거를 따라 하기도 하고 이제 춤이나 뭐 노래 따라하는 것도 너무 그냥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보아가 되게 힙합 스타일을 입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30대인데도 힙합 바지를 입어요. 다방면으로 보아가 그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이 제가 취향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어떤 스타일적인 것도 그렇고 뭐 목소리도 그렇고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고 당시에 보아가 올림푸스 광고를 찍었었는데 제 첫 카메라도 그거였고 보아 인 더 월드라는 그 CD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보아를 월드스타로 육성하는 그런 게임인데 내가 어떻게든 보아를 월드스타로 만들겠다고 막 밤새워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엄청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푸스 광고가 약간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어떤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처음으로 막 인터넷 소설 같은 거를 써보고 했던 걸 보면은 사실 내가 먼저 좋아했던 거는 보아인데
내가 보아의 팬? 이렇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약간 그 시절에는 인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거에 너무너무 공감하고 근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틀란티스 소녀가 진짜 히트쳤었는데 애들 막 곡을 그 머리에 그거 하고 다니고 진짜 애들이 많이 따라하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도 이제서야 보아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가수였는지 맞아. 그러니까 그때 왜 바로바로 못 느꼈을까? 근데 너무 스타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효리 좋아하지만 이효리의 팬이라고 느끼진 음. 않잖아요. 너무 스타이고 너무 영향력이 강해서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잘 못 느낀 게 아닐까? 왜냐면 다 좋아하니까. 맞아. 앨범 늘 나오면 바로바로 듣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생각을 못했었어. 최근에 SM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인물들이 연달아서 SM을 나가면서 되게 큰 충격을 주었잖아요.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 창립자였던 이수만 씨도 나가고 메인 프로듀서였던 유영진도 나가고 그 뒤로 아티스트인 태민, 보아, 텐 그리고 마크까지 일석의 최애인 보아가 나갔을 때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동안.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사실 가장 뭔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수만 씨가 나갈 때 진짜 하이브에 팔리는 건가? 그때 뭔가 너무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SM 관계자 아니고 주식도 한 주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이수만 씨도 저를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보아가 나갈 때는 그 나가기 전에 이제 되게 은퇴를 암시하는 그런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할까봐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리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것 같고 그리고 막상 SM을 진짜 나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울긴 울었거든요. 어머. 울긴 울었는데 뭔가 딱 단순히 그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는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SM 나간 뒤에 이제 보아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마크가 나갔을 때도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석에서 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반나절은 아마 떠들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근데 다른 가수보다 보아가 가장 크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수만 씨 나갔지, 유영진 씨 나갔지, 이제 뭐 그 전에 민희진 씨 나갔지. 이제 맞다. 민희진 씨도 나갔지. 네, 맞아. 이제 보아까지 나가니까 뭔가 내가 좋아했던 SM의 어떤 한 시절이 끝났다. 맞아. 이제 그 시절이 저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수만, 유영진, 그리고 켄지, 민희진, 보아. 저한테 약간 이 5개의 기둥이 SM의 핵심 중축이라고 느꼈는데 다 나가버렸잖아요. 켄지님 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했던 SM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다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유영진 스타일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의 소희의 보컬을 뭐 유영진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가끔 하는데 계셨으면은 계셨으면? 돌아가셨나요? 아니 SM에 계셨으면 그때가 그립긴 해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이런 스스로가 좀 싫은 게 영원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한 시절이 지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만약에 30년이 흘러요. 근데 내가 계속 SM을 좋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받아들인 거겠죠? 근데 지금에서는 내가 이제 그들이 없는 SM을 새롭게 잘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크가 나간 것도 좀 셌습니다. 그치. 여기는 근데 핑크블러드에서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나는 근데 사실 또 그렇진 않잖아요. 라이즈도 사실 SM색이 강한 그룹은 아니어서 제가 또 좋아하게 된 것도 있다고 봐서 난 좀 변화를 다 받아들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물론 아쉬우면서도 그들이 떠난 게 영원한 게 어딨겠습니까? 맞아요. 다 모든 게 다 변하니까 변하는 걸 받아들여야죠.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SM에서의 보아와 SM 이후의 보아에서 달라진 점을 느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팬으로서 기대하는 부분?
특별하게 달라진 건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냥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충분히 쉬었으면 좋겠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보아가 팬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엄청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안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은퇴를 그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팬콘 갔더니 자기는 아무래도 그냥 이번 생에는 일할 팔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또 바뀌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뭔가를 계속 하고 싶구나. 뭔가 그리고 할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 팬콘 클립 영상이 몇 개 떠서 봤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보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 그 도끼 있는 눈의 시절을 보면서 내가 봐도 얘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구나. 안광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저렇게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메이징 키스 무대였나? 그걸 이제 찾아 들어갔더니 댓글이 막 힘들 때 보러 온다. 나도 눈에 안광이 필요할 때 보러 온다. 쫙 써있길래 너무 대단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저는 도끼 없이 살고 싶어하는 편이어가지고 맞아. 그걸 보면서 막 도끼 충전, 갓생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데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언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걸 지금 내가 이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감각하고 싶은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팬콘에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진짜 연령대며 뭐 성별이며 뭐 국적이며 되게 다양하고 생각보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막는 그 스태프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보아가 직접 기획한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보아의 노래방이었는데 이제 그 노래방 책자처럼 만들어진 이제 소품에 번호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보아가 그 좌석 번호를 뽑으면은 좌석에 앉은 팬이 일어나서 그 숫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적힌 페이지에 적혀 있는 노래를 랜덤의 랜덤이네. 네, 부르는 건데 이제 근데 보아가 디스코그래피가 보통 빵빵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노래. 그러니까 그걸 쭉 가고 싶으면 그 팬콘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천재적인 기획이야? 진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보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럼 뽑히잖아요. 그럼 팬이 이제 일어나서 번호를 뽑는데 자기가 뭐 언제부터 보아를 좋아했고 어떻게 좋아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할 때 내가 되게 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내가 앉은 자리를 뽑아줬으면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누가 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2층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제 보아가 우리 이번에는 2층 좌석 나올 때까지 뽑자. 그래도 되겠냐 하는데 당연히 된다 그러죠. 거기 분위기 자체가 안정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 사람 잘 살았구나.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 시간을 잘 살아온 것 같다. 몰라요. 한 명 한 명 별로인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까지 알고 싶지 않고 근데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독특한 공연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앨범 크레딧에서 누가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도 살펴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창작자들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석은 특히 켄지님을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좋아하는 켄지곡과 그 곡이 주는 어떤 느낌이 좋은지 궁금해요. 사실 이 파트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걱정이 됩니다. 또 혼자 벅차오르는 오타쿠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켄지 선생님을 저의 이제 고막 조물주라고 부르고요. 저의 정말 원앤온리 음악가이자 또 문학가이시고 정말 그 3분 내외의 음악으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시공간을 설계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켄지 노래들은 다 되게 들으면 나를 뭔가 어디로든 데려가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기분 좋은 생경함을 주는 것 같고 새로운 우주를 그런 열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특히 어떤 지점들이 좋으냐 했을 때 한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노래들이 시대를 안 타요. 맞아 맞아.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타임 리필을 할 줄 아시나? 촌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시대를 안 탄다. 왜냐? 자기가 새롭게 창조한 세계에 있는 노래라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공중정원이 2005년에 나온 노래인데 지금 2026년이니까 20년이 지난 노래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시대를 안 타고 너무 궁금해. 이게 촌스러워지는 시기가 올지? 정말 그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이제 요즘은 특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작사에 참여하는 게 추세라 그런지 그 단독 작사가 잘 없는 편인데 켄지가 가사를 쓸 때는 단독 작사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한 사람이 온전히 창조한 그 세계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고 가사들을 보면 우주에 빗댄 표현들이 되게 많고 탐닉, 전율, 미로, 모험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런 낯설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어디로든 데려가주고 다른 차원을 연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작사를 할 때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편집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이제 매력이 있는데 작사 크레딧을 봤는데 켄지 난 딱 있을 때 조각나지 않은 하나의 세계가 또 나에게로 오셨다.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사실 K-팝이 거의 팝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가사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켄지 선생님은 뚝심 있게 계속 한글 가사를 써주신다. 저는 그 부분을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되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한글 가사를 계속 써주셔서 감사하고 최신 곡들로 뽑아보자면은 슈퍼노바 같은 거 이제 너무 그 우주적 인용이 많은 정말 그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아니 원초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생각을 하셨지? 그리고 불러낸 내 우주를 봐봐라고 해요. 근데 내 우주를 불러내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난 이게 그리고 사건이 다가온데 무슨 사건이 다가올까?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그리고 이게 또 저는 계속 그렇게 그가 어떤 세계를 창조하고 팬들이 그걸 나름대로 해석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몫하는 게 되게 그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는 편이세요. 정답을 안 알려줘요. 이거는 여기에서 뭐 영감을 받은 곡이고 뭐 이 가사를 쓸 때는 뭐를 봤었어요. 이제 이런 대외 활동은 없으니까 그냥 온전히 그냥 내가 팍 받아들이고 그냥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해석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또 가장 심금을 울리는 가사 중에 하나인 거는 그 NCT 위시의 데뷔곡 위시에서 눈 떠봐 세계가 변하잖아. 우리가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겠어요. 근데 눈을 뜰 때 세계가 변하는 광경을 내가 목격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쓰는 거지?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MBTI N이 굉장히 대문자 N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오버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즐거움이라도 찾아야 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라이즈 팬이시니까 라이즈 언급을 또 하려고 했는데 그 메모리즈라는 노래가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바람을 난 놓치고 싶지 않아. 힘껏 안고 꿈을 꾸네? 우리가 바람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맞아요. 맞아. 근데 그 바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지. 근데 바람? 그러니까 일상어를 되게 다르게 잘 쓰신다. 그러니까 진짜. 그 순간순간을 너무 포착을 잘하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되게 반감이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꿈을 힘껏 안는다는 게 또 벅차오르는 거죠. 별거 아닌데 엄청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표현들이 그냥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지? 그리고 켄지 선생님께서 버클리 음대를 나오셨으니까 영어를 못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한글 가사를 써주시지? 정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하고 싶다.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르 스펙트럼이 굉장히 진짜. 넓으시다. 너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또 되게 실험적인 음악도 많이 만드는데 그냥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저는 K-팝 발라드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잘 못 듣는데 켄지가 만든 발라드는 또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마저 흐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발라드도 명곡이 진짜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동방신기 원 정말 정말 좋은 노래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하루달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드라마 OST였는데 그 노래도 정말 정말 너무 좋고 샤이니 초록비 같은 것도 있고 뭐 해야도 있고 엑소 뭐 천도 있고 내가 잘 안 들을 것 같은 장르에도 되게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런 음악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뭐 규현 광화문에서 이런 거 완전 정통 발라드잖아요.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에스파 슈퍼노바도 만들 줄 진짜 알면서 대단하니까. 이게 사실 한 명이 아닌 게 아닐까? 아니 말이 맞아요. 안 돼. 진짜 그 슈퍼노바랑 그 위시의 위시랑 메모리즈랑 더 체이스까지 이게 그룹마다 너무 정체성에 딱 맞춰서 곡을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고 심지어 정확하게 조준을 한다. 그 아티스트한테.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음악이란 게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제가 켄지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편협하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제가 특징으로 꼽은 부분인데 진짜 그 그룹 맞춤형 음악을 만들어주신다. 어느 단계부터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게 그룹의 찰떡인 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데뷔곡을 켄지곡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룹인지 보여줄게. 우리 이제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뚜렷하게 확 잡혀요. 근데 그게 뻔하지 않고 또 되게 신선함을 한 스푼 더한 그런 방식이라는 점에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보아의 노래 같은 경우도 켄지가 만든 노래를 보면 그거 보아밖에 못 불러요. 물론 그 보아라는 아티스트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서 커버곡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히 켄지 노래를 보면 이건 정말 보아만 소화할 수 있는 노래다라는 곡들이 되게 많고 천상지 한 번도 오케이. 그 천상지 말고 누가 할 거야? 그 천상지 말고 누가 해? 그 말이 안 돼.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NCT 위시의 위시도 그렇죠. NCT의 마지막 그룹으로서 어떤 포문을 열어주는 노래인데 그게 또 이전에 다른 NCT 유닛들이랑 또 다른 방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네오하지 않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천사가 됐어 이번엔. 첫 시작을 너무 잘 열어주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샤이니 조조, 슈퍼주니어 데빌, FX 라차타, 레드벨벳 7킬, 코스믹, 무한저가, 슈퍼노바 뭐 너무 많고 그 곡들을 하나하나 그 그룹이랑 매칭해서 생각해보면 근데 이것도 제가 SM밖에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든 그룹이 사실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SM 말고도 다른 소속사 가수도 많이 좋아해봤고 많이 듣잖아요.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켄지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그룹에서 켄지 곡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더보이즈도 더스틸러 뭐 그렇게라도 잘 하고 싶었다 말할 정도면은 나연도 팝 켄지 곡 가져왔고 저도 더보이즈도 잘 모르는데 또 유일하게 그 더스틸러만 들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그룹에 대한 어떤 해석력이라든지 그런 게 와 정말 대단하시다. 더보이즈 대표곡이 더스틸러예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지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아이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청량이라는 카테고리인데 저는 켄지가 말아주는 청량이 더 좋은 게 마냥 청량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가 한 스푼 있어. 똑같이 청춘을 다뤄도 그 청춘이 현실에 있는 청춘이 아니에요. 네. 평행우주 가상세계 이런 게 아니고 몰라. 근데 아무튼 현실에 있는 게 아니야. 현실에서 어떤 청춘이 이 바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라고 해요. 맞지. 근데 그 이상향을 되게 아름답게 맞아요. 적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관념을 엄청 잘 맞아, 만드는. 맞아. K-팝 애국가라고 불리는 그 헬로 퓨처가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 청량함의 어떤 우수 한 스푼? 이따가 그래서 저희가 켄지 명곡 월드컵을 준비해봤는데 그럼 그때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좋습니다.